뉴턴과 맞선 천재. 1666년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 미적분학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독일에서 한 젊은 천재가 똑같은 발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두 사람은 서로를 표절했다고 비난하며 평생을 적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 다 옳았다고. 라이프니츠는 단순한 수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외교관, 법학자, 역사가 그리고 우주의 비밀을 풀려 했던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짧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모나드론. 겨우 9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책에는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생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00년 전 한 천재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할까? 라이프니츠는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삶, 만능 천재의 탄생. 1646년 7월 1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대학의 윤리학 교수였지만 아이가 겨우 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라이프니츠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홀로 책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8살에 라틴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했고 12살엔 그리스어 고전을 원문으로 읽었습니다. 15살에 대학에 입학한 그는 20살에 이미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그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교수직을 주지 않았죠. 실망한 라이프니츠는 학계를 떠나 마인츠 선제후의 외교관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진짜 모험이 시작됩니다. 1672년 그는 파리로 파견됩니다. 당시 파리는 유럽 지성의 중심지였죠.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수학자 크리스티안 하위언스를 만나 수학에 눈을 뜹니다. 바로 이 시기 그는 미적분학의 기초를 발견합니다. 뉴턴보다 몇 년 늦었지만 라이프니츠의 표기법 dx/dy 인테그랄은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학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의 논리가 완벽하다면 세상의 모든 진리도 논리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그를 철학으로 이끌었습니다. 시대적 배경 17세기 유럽의 지적 격동. 라이프니츠가 살았던 17세기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30년 전쟁이 끝나고 유럽은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종교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 선함이 있기나 한가? 바로 이 시기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며 철학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우주의 작동 원리를 밝혀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세상을 둘로 나눴습니다. 물질 연장과 정신 사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이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뉴턴의 물리학은 완벽했지만 거기엔 신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주가 시계처럼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면 신은 그저 시계를 만들고 떠난 존재에 불과한 걸까요? 라이프니츠는 이 모든 질문에 답하고 싶었습니다. 과학과 신앙, 물질과 정신, 자유의지와 결정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모나드론입니다. 이 책은 1714년 라이프니츠가 68세 때 쓴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2년 전이었죠. 평생의 사유가 응축된 그의 철학적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삶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더 많이 제공받고 싶다면 구독을, 오늘의 시각이 선명했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모나드란 무엇인가? 우주의 기본 단위. 핵심 개념 1. 난해한 개념 제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나드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책의 첫 조항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나드는 단순 실체이다. 단순하다는 것은 부분이 없다는 뜻이다. 모나드. 그리스어로 하나를 뜻하는 이 단어가 라이프니츠 철학의 핵심입니다. 원자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의 기본 단위. 하지만 물질적 원자가 아닙니다. 모나드는 정신적인 것, 영혼 같은 것입니다. 잠깐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쉬운 비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레고 블록으로 만들어진 집 같습니다. 집을 보면 단단한 하나의 건물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레고 블록이 조립된 거죠. 라이프니츠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돌멩이, 나무, 동물, 인간은 모나드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레고 블록은 물질이지만 모나드는 영혼입니다. 다시 깊이 있는 해석. 라이프니츠는 말합니다. 모나드는 창문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모나드는 외부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모나드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기 안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모나드론 제14조항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나드는 우주 전체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각 모나드는 자기 방식으로 우주를 표현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라이프니츠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각자의 방식으로 우주 전체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조그만 거울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방을 비추는 것처럼요. 당신도 모나드입니다. 저도 모나드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우주를 자기만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모나드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정조와 시계처럼 맞물린 세계. 핵심 개념이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두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두 시계는 항상 같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가능성 두 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도 따라 움직인다. 두 번째 가능성 시계공이 계속 옆에서 조정한다. 하나가 어긋나면 맞춰준다. 세 번째 가능성, 두 시계가 너무나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처음 시간을 맞춰 놓으면 그 후로는 저절로 일치한다. 라이프니츠는 세 번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조화입니다. 모나드론 제78조항에서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 사이의 일치는 예정조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은 태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계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손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손이 올라갑니다. 데카르트는 이게 신비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어떻게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다르게 봅니다. 당신의 마음, 모나드, 당신의 몸, 모나드들의 집합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정확한 두 시계처럼요. 신은 우주를 창조할 때 모든 모나드가 서로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실생활 비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명의 연주자가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트럼펫. 지휘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제멋대로 연주하면 소음이 되겠죠. 하지만 모든 연주자가 같은 악보를 보고 완벽하게 연습했다면 지휘자 없이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는 독립적으로 연주하지만 결과는 완벽한 조화입니다. 라이프니츠에게 우주는 이런 오케스트라입니다. 신은 완벽한 작곡가이자 연출가입니다. 각 모나드는 자기 악보를 연주하지만 전체는 놀라운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예정 조화입니다. 충족이유율,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핵심 개념 3. 라이프니츠 철학에 또 다른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충족이유율입니다.
모나드론 제32조항입니다. 어떤 사실이 참이거나 어떤 명제가 진리인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비록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 이유를 모를 뿐입니다. 왜 사과는 떨어질까요? 중력 때문입니다. 왜 중력이 있을까요? 질량 때문입니다. 왜 질량이 있을까요? 우주의 법칙 때문입니다. 왜 우주의 법칙이 그럴까요? 라이프니츠는 끝까지 물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답은 바로 신입니다. 신은 모든 이유의 최종적인 근거입니다. 충족이유율의 끝에는 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신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신은 가장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모나드론 제46조항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 완전성이란 긍정적 실제성의 총량이다. 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한 이유도 이것이 가능한 모든 우주 중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적용.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모두 우주적 조화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말합니다. 이유가 없는 것은 없다고. 다만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입니다. 우주는 무작위가 아니라 깊은 합리성과 조화로 짜여 있다는 신뢰 말이죠. 최선의 세계, 고통 속의 낙관. 핵심 개념 4, 논쟁적 주제. 자, 이제 라이프니츠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나드론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라이프니츠의 다른 저작 변신론에 나오는 이 문장. 이 세계는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선의 세계다. 무슨 뜻일까요? 신은 무한히 많은 가능한 우주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우주에는 공룡이 살아남았을 수도 있고 어떤 우주에는 인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 모든 가능성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비극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최선이라고요? 반론과 라이프니츠의 대답.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자 볼테르가 라이프니츠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볼테르는 소설 캉디드에서 라이프니츠를 풍자했죠.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선의 세계는 고통이 없는 세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선과 가장 적은 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계를 뜻합니다. 때로는 작은 악이 더 큰 선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를 볼 수 없습니다. 겨울이 없으면 봄의 기쁨도 없습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말합니다. 신은 악을 허용하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조화를 위한 것이라고. 개인적 성찰.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지혜롭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우주적 규모로 확장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우주 전체의 조화 속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체념일까요? 희망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라이프니츠는 17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노버의 한 초라한 무덤에 묻혔고 장례식에는 그의 비서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 학계는 뉴턴의 승리로 기울어져 있었고 라이프니츠는 패배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라이프니츠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이진법은 현대 컴퓨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논리학은 20세기 분석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나드론.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과 닮아 있습니다. 각 입자가 독립적이면서도 전체와 얽혀 있다는 양자. 얽힘은 라이프니츠의 예정 조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철학자 질 들레즈는 20세기에 라이프니츠를 재발견하며 말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미래의 철학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00년 전 한 천재의 사상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모나드, 우리 각자는 우주를 담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예정조화, 우리는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족이유율,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선의 세계, 이 세계는 고통 속에서도 최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이프니츠는 묻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답합니다. 존재가 무보다 낫기 때문이다. 존재는 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존재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우주의 조화를 만드는 하나의 모나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